최근 금 가격 흐름을 보며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너무 오른 것 아닌가요? 그러나 지금의 금 시장을 단순한 가격 상승으로만 해석한다면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금은 원래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화폐의 기준, 다시 말해 진짜 돈이었습니다.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달러 중심의 신용화폐 시스템에 익숙해지면서 금의 본래 가치를 잊고 살았다는 점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새로운 거품이 아니라 억눌려 있던 가치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작년 한 해 금 가격은 약 60% 이상 상승했습니다. 만약 올해도 비슷한 상승률이 이어진다면 계산상 트로이 온스당 7,000달러 후반에서 8,000달러, 극단적인 경우 9,000달러까지도 시야에 들어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예언이 아니라 현 시스템이 유지될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의 금 시장은 조정이 매우 얕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한 번 오르면 깊은 하락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 가격은 큰 조정 없이 짧은 기간 횡보하거나 10% 내외의 조정만 거친 뒤 다시 올라가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금 가격은 과열이라기보다 화폐 시스템의 불안 속에서 신뢰가 이동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시작점에 아직 많은 사람들이 서 있지 않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지금 시장을 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거 금 시장을 경험해본 투자자라면 공통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금 가격은 늘 급등 뒤에 가혹한 조정을 동반했습니다. 한 번 오르면 반드시 크게 눌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하거나 시장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금 시장의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흐름은 분명히 다릅니다. 최근 금 가격은 주요 저항선을 연속적으로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의 깊이가 극도로 얕습니다. 길어야 기간 조정, 가격 기준으로는 10% 안팎에서 멈추고 다시 상승을 시도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누가 금을 사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과거의 금 상승은 단기 투기 자금이 주도했고 선물 시장의 공매도 물량이 상승을 강하게 눌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다릅니다. 단기 수익을 노리는 자금보다 통화가치 하락과 시스템 리스크를 우려하는 장기 자금이 시장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작은 조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금뿐만 아니라 은까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통적으로 금이 먼저 움직이고 은이 뒤따르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동시에, 그것도 은이 더 빠르게 반응하는 구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자산 선호를 넘어 실물 자원 자체에 대한 수요가 부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시장이 위험한 이유는 가격이 올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위험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 변화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깊은 조정이 없는 시장은 언제든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동시에 큰 흐름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이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향후 몇 년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금보다 은이 더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여전히 은을 금의 하위 자산 정도로 인식하지만 시장의 움직임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 가격은 짧은 시간 안에 급등했고 지역별 가격 차이도 빠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기 과열이 아니라 실물 수급이 긴장 국면에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은 시장의 구조적 특성입니다. 금은 이미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은을 시장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이런 시장에 자금이 조금만 유입되어도 가격은 급격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산업 수요가 더해지면서 은은 더 이상 금이 오르면 따라가는 자산이 아니라 독자적인 상승 논리를 가진 자산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은 가격 급등은 투기 세력이 만든 일시적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기차, 태양광, 군수 장비까지 현대 산업 전반에서 은은 대체 불가능한 소재가 되었습니다.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은 가격의 급등은 이례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금 시장 전체 사이클이 후반부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리는 선행지표에 가깝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큰 금 사이클이 나타날 때 항상 은은 더 빠르고 더 거칠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은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시장이 이미 다음 국면에 진입했음을 조용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은 가격, 또 투기 아닐까요? 하지만 이번 은 시장을 과거와 같은 프레임으로 보면 판단을 크게 그르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은 상승은 단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여러 축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적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은은 지난 수년간 지속적인 공급 부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채굴량은 크게 늘지 않는데 산업과 금융 양쪽에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이 격차가 누적되면서 시장에는 항상 은이 부족하다는 긴장감이 깔려 있습니다. 구조적인 부족은 단기 가격 변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산업적 요인입니다. 은은 더 이상 장신구나 저장 자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AI 서버, 데이터 센터, 전기차, 태양광 패널, 반도체, 의료 장비, 군수 산업까지 현대 문명을 유지하는 핵심 분야마다 은이 들어갑니다. 중요한 점은 이 수요가 경기 사이클과 무관하게 장기적으로 계속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은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산업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셋째는 통화적인 요인입니다. 전 세계가 부채와 통합 팽창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실물 자산에 대한 선호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금이 먼저 반응했고 이제 은이 그 뒤를 빠르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은은 금보다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통화 불안이 커질수록 가격 변동은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은 가격 상승은 일시적인 과열이 아닙니다. 구조적 부족, 산업 필수성, 통화 불안이라는 세 축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간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이는 시장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은 언제나 생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지금 금과 은을 이해하려면 가격보다 먼저 통화 시스템의 변화를 봐야 합니다. 현재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성장 둔화가 아니라 신용으로 유지되는 화폐 구조에 대한 신뢰 약화입니다. 이 균열이 커질수록 자금의 이동은 빨라지고 방향은 분명해집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이 부채를 줄이는 방법은 많아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는 제한적입니다. 금리를 크게 올리면 경제가 무너지고 세금을 올리면 사회적 저항이 발생합니다. 결국 남는 선택은 통화량 확대, 다시 말해 돈을 더 찍어내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화폐의 가치는 서서히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체는 개인이 아닙니다. 중앙은행과 국가 단위의 자금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각국 중앙은행은 꾸준히 금을 매입해왔고 일부 국가는 은까지 전략자산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기 수익을 노린 움직임이 아니라 통화 리스크에 대비한 장기적 포지션 전환입니다. 달러를 중심으로 한 기존 질서에 대한 의문이 커질수록 약속된 가치보다 실제하는 가치가 중요해집니다. 금과 은은 그 자체로 부채가 아니며 누구의 신용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깊어질수록 이 자산들은 항상 다시 선택되어 왔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뉴스 헤드라인이 바뀌기 전에 시장의 큰 자금은 이미 움직입니다. 지금의 금과 은 시장은 바로 그 자금 이동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이 말해주는 것은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신뢰의 이동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지정학적 이슈를 단순한 뉴스 변수 정도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제 정세는 금과 은 시장에서 부수적인 요인이 아니라 가격을 실제로 움직이는 직접적인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는 안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중동, 남미, 동유럽, 그리고 아시아까지 곳곳이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이 실제로 터지느냐가 아닙니다.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 자체가 자산 시장을 움직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금은 가장 먼저 리스크가 없는 자산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주목받는 것이 금과 은입니다. 전쟁이나 제재, 국제 분쟁이 발생해도 금과 은은 누군가의 채무가 되지 않습니다. 동결되지 않고 파산하지 않으며 국가 간 합의 없이도 가치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이 자산들은 항상 선택의 중심에서 왔습니다. 특히 은의 경우는 지정학적 요소와 산업적 요소가 동시에 얽혀 있습니다. 은은 군수장비, 첨단 무기, 통신 시스템, 에너지 인프라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즉, 긴장이 고조될수록 은의 전략적 가치는 더 커집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수요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불안, 통화 신뢰 하락, 자원 확보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간에서는 언제나 실물 자산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금과 은이 있었습니다. 지정학은 단기 변동성을 만들지만 동시에 장기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지금의 금과 은 가격은 공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시장을 읽는 핵심입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과거의 투자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가격을 맞추려는 시도입니다. 금과 은은 주식처럼 타이밍을 재서 사고 파는 자산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처럼 통화, 지정화, 산업 구조가 동시에 흔들리는 시기에는 언제 사고 언제 팔까보다 어떻게 보유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전략의 중심은 단순합니다. 한 번에 몰아서 들어가지 말고 시간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가격이 많이 오른 구간에서는 누구나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이때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니라 주축입니다. 부정이 올 때마다 일정 금액으로 분할 매수하고 가격이 오를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전략이 오히려 가장 안정적입니다. 금과 은은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변동성이 줄어드는 자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여유자금이라는 원칙입니다. 금과 은은 단기 수익을 노리는 자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구매력과 자산의 형태를 지키기 위한 자금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격이 흔들릴 때도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좋은 자산도 부담이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현명한 투자자는 미래를 예언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둡니다. 금과 은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천천히 쌓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결국 이 사이클의 승자는 가장 많이 맞힌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보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전략입니다. 금과 은 이야기가 깊어지면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 팔아야 하나요? 이 질문은 매우 자연스럽지만 동시에 금과 은을 투자 상품으로만 보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금과 은은 사고 파는 타이밍을 맞춰 차익을 극대화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금과 은은 보유하는 동안 역할을 다하는 자산에 가깝습니다. 은행 예금처럼 언제 넣고 언제 뺄지를 고민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일부를 꺼내 쓰는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본질에 더 가깝습니다. 실제로 금과 은을 보유한 사람들이 매도를 고민하는 순간은 가격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가 아닙니다. 자녀 결혼, 주거자금, 사업 확장, 교육비, 이주와 같은 현실적인 필요가 생겼을 때입니다. 이때 금과 은은 종이화폐로 바뀌어 역할을 마칩니다. 가격이 얼마인지보다 필요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면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가격이 올라도 조급하지 않고 가격이 내려가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매도 시점 맞추기가 아니라 구매력과 자산 형태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모든 자산을 숫자로만 관리하는 방식은 한계를 드러냅니다. 금과 은은 위기 속에서 항상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팔아야 할 시점은 시장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금과 은은 부담이 아니라 여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여유가 불안한 시대를 견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장에는 늘 소음이 많습니다. 전망은 엇갈리고 숫자는 끊임없이 바뀝니다. 이런 환경에서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단기 뉴스가 아니라 사이클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표를 봐야 합니다. 금과 은 시장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금은 비율입니다. 금은 비율은 금 1온스를 사기 위해 필요한 은의 온스수를 의미합니다.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은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고 낮아진다는 것은 은이 금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역사적으로 큰 금 사이클의 중후반부에 접어들면 이 비율은 빠르게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흐름이 바로 그렇습니다. 과거 위기 국면에서는 이 비율이 극단적으로 벌어졌고 이후 자금이 실물 자산으로 이동하면서 은이 급격히 따라붙었습니다. 비율이 빠르게 줄어드는 구간은 시장이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했음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지표가 정확한 고점을 알려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위치가 초입인지 중반인지 후반인지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지금의 금, 은 비율은 여전히 과거 극단적인 저점에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이클이 끝났다고 보기보다는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들어섰다고 이해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가격 예측보다 포지션 관리가 중요합니다. 흥분해서 과도하게 비중을 늘리는 것도 공포에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도 모두 위험합니다. 금, 은 비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지금은 방향을 의심할 때가 아니라 리스크를 인식하며 균형을 유지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사이클은 언제나 사람의 감정보다 오래 갑니다. 그 흐름을 읽는 도구를 갖추는 것, 그것이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하나로 정리하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번 금, 은 사이클은 단순히 돈을 버는 국면이 아니라 자산의 생존력을 점검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단기 수익의 관점으로만 보면 중요한 판단을 놓치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와 금, 은을 대립적으로 봅니다. 하나가 오르면 다른 하나는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환경에서는 디지털 자산이든 실물 자산이든
화폐 가치 희석의 반사이익을 함께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차이는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기술과 제도, 신뢰의 변화에 민감하고 금과 은은 수천 년 동안 위기에서 선택되어 온 검증된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략은 대체가 아니라 부분입니다.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금으로는 성장 자산을, 반드시 지켜야 할 자산으로는 금과 은을 두는 구조가 합리적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시장이 흔들릴 때 판단도 함께 흔들립니다.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위험한 태도는 조급함입니다. 모두가 흥분할 때 따라 들어가고 모두가 겁을 낼 때 뛰쳐나오는 행동은 늘 같은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반대로 원칙을 세우고 천천히 축적한 사람들은 사이클의 끝에서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결국 이 국면에서의 질문은 얼마까지 오를까가 아닙니다. 이 변화 속에서 내 자산은 어떤 형태로 살아남을 것인가입니다. 금과 은은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위기가 올수록 존재감을 드러내고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잊히는 자산입니다. 지금은 그 존재감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고 준비한 사람에게 이 사이클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것입니다.